자, 여러 가지 비만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처리를 거기에 대해서 관리법을 얘기를 해줄 건데, 우선은 비만인 사람들의 공통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많이 먹어요. 이건 토달거 하나도 없어요. 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외입니다. 대부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여요. 그것마저 하면서 살 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것은 뭐의 문제일까? 뇌의 문제. 배가 부른데도 세팅이 돼 있죠. 그 예외 애들 있죠. 뭐 쯔앙인가 뭔가 그런 애들 막 그 먹방 하는데 뭐 곱창을 16m를 먹어요. 야, 골 때려. 막 햄버거를 막 한 번에 앉아서 20개씩 먹고 그래도 살 안 찌잖아요. 왜 그럴까요? 타고났죠. 위의 연동운동과 또 뭐예요? 간의 신진대사력이.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바람직한 겁니까 그게? 그만큼 먹어대면은 그걸 갖다가 막 대사시켜내기 위해서 온 내장 기관이 다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보다 에너지 빨리 써요. 기계도 노화 빨리 돼요. 지금은 몰라도 그 한 40대 50대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어쨌든 적정량이 들어가야 돼요. 또 적정 시기에 적정량이 들어가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만한 사람한테는 그게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호르몬 교란이에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하실 거, 음량을 따지면 뭘까? 뭐의 문제일까? 음의 문제일까? 양의 문제일까? 음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쌓이는 겁니다. 자꾸 들어가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양은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쓰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락 에너지에서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이 고장난 거는 뭐가 고장났다? 양이 떨어지고 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음양의 불균형이에요. 또 음양 나오죠. 음양 불균형의 대표적인 게 비만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요요는 100% 일어난다. 예. 이 외의 거 다른 거는 뒤에 문제예요. 뒤에 보조 문제밖에 안 돼요. 보조적인 요법들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몇 킬로 뺐니, 몇 킬로 뺐니, 몇 킬로 뺐니? 굶어봐야 안 빠지나. 그래 봐야 이거 조절한 게 아니라고. 예. 그러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상 효과까지 더해서 돌아갑니다. 예, 전에는 100kg였는데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갈 때는 110kg. 예, 한 번 더 할까? 120kg. 음양의 문제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음양의 문제예요. 이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렇게 되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 기능은 양입니다. 간.
간 먹은 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량을 맞추는 것이 빠진 것은 비만에서 해결책이 안 돼요. 근본 해결책이.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대전제가. 두 번째, 이게 1번입니다. 음량을 맞추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음량을 맞추면서 동시에 뭐래요? 비만했다는 거, 비만하다는 건 이미 내장 속이든, 내장만 비만하든, 아니면 전신이 비만하든, 온몸이 쓰레기예요. 돈 들여서, 돈 벌어서, 돈 들여서 먹어서 몸에 쓰레기로 쌓은 거죠. 뭐로? 지방으로. 그러면은 지방을 분해시켜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음량을 맞추기 시작해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신진대사 복구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를 해야 되느냐? 쓰레기 청소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청소를. 지방을 분해시키고요. 분해시킨 걸 태우기도 하고요. 태우지 못하면 밀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를 써요. 실제 양방에서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기름을 먹잖아요. 만약에 지방이 들어오잖아요. 지방이 들어오면 흡수 안 되게 그냥 흘러내 설사 형태로 밖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지방 분해를 안 시키는 효소를 억제시켜버리는 약을 쓴다니까. 예. 그렇듯이 지방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을 배출시키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순환 시스템에서는 림프입니다. 림프. 혈관 벽에도 붙어 있겠죠? 뭐 형태로요? 산화 콜레스테롤 형태로. 예. 이런 이 복부 지방이든 혈관 내에든 피하든 막 이런 지방들을 분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그 지방을 갖다 씁니까? 인간의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요. 지방을 끌어다가 당으로 전환합니다. 이걸 갖다가 응용한 게 단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만 먹고 굶어요? 그러면 제대로 대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지방을 끌어다가 당으로 전환을 해요. 전환할 때 뭐가 필요해요? 효소, 조효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굶어서 뺀다는 거는 또 다른 쓰레기를 쌓이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몸의 신진대사를 다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건강식품을 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비타민 조효소지요. 예.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조효소를 쓰는 거예요. 비타민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응용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디톡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톡스를 디톡스를 할 때, 본인이 할 때든, 그리고 본인들이 디톡스 안 해보고 남 시키지 마시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시라. 이럴 때 일어나는 호전 반응들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대로 제어 못하면서, 어쨌든 비타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타민 B군에서 B1은, B2는, B3는, B12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들어가서 안에서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건지, 비타민 C는 어떤 작동을 하는 건지, 비타민 A는 카로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철분 엽산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도 와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 기간 동안은 탄수화물을 억제하고 또 적정 기간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탄수화물은 들어가면서 어떻게 비타민 무기질 종류를 갖다가 쓰느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밀한 디톡스에 대한 지식 없이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조효수를, 그러니까 비타민 무기질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구 굶어서, 아니면 식욕 억제제를 갖다가 막 갖다 쓰면서 사람 잡아요. 병신 만드는 거예요.